나토가 위기의 중심에 들어섰고 미국과 이란 간의 합의와 관련해 중대한 움직임이 있었음을 드러냈습니다. 브뤼셀에서 사무총장 마르크 리터는 도널드 트럼프가 주도한 합의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분쟁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리터턴은 이 합의가 이란이 핵무기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탄도미사일 능력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토는 작전을 직접 지휘하지는 않지만 많은 동맹국들이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는 이니셔티브로 40개국이 넘는 국가들이 자유항해 보장을 위한 논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자신이 원하던 것을 얻었고 이제 유럽 국가들은 실질적인 역할을 보여주고 역량을 내세워 협상된 내용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40개국 이상이 어떻게 이 논의에 참여하게 됐나요? 지금 바로 다 말씀드릴게요. 이런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컨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이 올라옵니다. 루테는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 회의 전에 발언했으며 시작하자마자 이란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테헤란과 맺은 합의가 모두의 안전을 향상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이 합의가 이란이 핵무기를 얻는 것을 막을 기회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백악관이 강경한 협상을 이끌어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나토 자체도 이 합의를 이란의 탄도미사일 능력을 약화시킬 필요성과 연관짓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항상 테헤란과의 긴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이번 전환의 결정적인 부분으로 떠올랐습니다. 루테는 이 항로의 자유로운 통행을 회복하는 것이 엄청난 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호르무즈는 선박, 석유, 가스, 전략적 화물, 그리고 국제 가격 안정의 일부를 떠받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항해가 작전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마르크 루이터가 프랑스와 영국이 해상 안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율을 주도하고 있다고 확인했을 때 나왔습니다. 나토는 상황을 지켜보고 듣고 정치적 논의에 참여하지만 임무를 지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권을 잡았고 동맹국과 파트너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루터에 따르면 4만 개가 넘는 국가들이 이미 이 대화에 참여하여 항해의 자유가 회복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이란 간의 합의가 테헤란에 대한 구체적인 국제적 압박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작전에서 지뢰 제거는 기술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루테는 해협에서 가장 큰 우려 중 하나가 지뢰의 존재와 통로를 확보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술의 필요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유럽은 미국이 원하지 않는 무언가와 닮아 있습니다. 유럽 동맹국들도 같은 비율로 존재합니다. 이들은 지뢰 제거, 레이더 및 상선 운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기타 중요한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도널드 트럼프가 정치적 길을 열었고 이제 동맹국들이 실제 자산을 해상에 투입해야 합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이미 이 분야를 준비해 오고 있었습니다. 루테의 발언 이전인 4월 두 정부는 수십 개국을 모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논의했고 엄격히 방어적인 다국적 임무를 주장했습니다. 제안의 목적은 상선들을 보호하고 상업 운영자들을 안심시키며 여건이 허락될 때 기뢰 제거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조는 이미 구축되고 있었으며 이제 트럼프의 합의와 나토의 공개적인 확인으로 더욱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국 정부도 런던 북부의 놀스우드에서 30개국 이상의 작전 계획자들과 함께 군사 계획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표는 외교적 합의를 군사 계획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지휘, 통제, 역량, 병력 파견, 그리고 파트너들과의 조정이 포함됩니다. 논리는 단순합니다. 이란이 통로를 열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선박들이 지뢰 위협이나 협박, 그리고 해상 통제를 가장한 정치적 요구 없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G7도 압박에 동참했습니다. 주요 경제국 정상들은 이 합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협상에서 이란의 지역 내 위협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요구사항에는 핵 프로그램, 테헤란의 동맹단체 활동, 중동 지역 안정성 문제가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이란 정권은 불편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이란 정권은 저항을 내세우려 하지만 주요 서방 국가들이 핵심 사안에 계속해서 입장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G7 정상회의 폐막식에서 휴전 발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교통량이 이미 증가했다고 말하며 이 메시지를 더욱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란이 합의를 위반할 경우 미국이 군사 행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분명한 경고도 남겼습니다. 이 발언은 트럼프식 협상의 논리를 보여줍니다. 테헤란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가 아니라 압박을 통한 합의, 감시를 동반한 개방, 경고와 함께하는 휴전입니다. 이란은 궁지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지만 예전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백지수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양해각서에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해상교통 완전 재개,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국의 봉쇄 중단, 국제 제재 면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정 조건 하에서 말이죠. 하지만 본질적인 점은 협상이 아직 구속력 있는 합의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물러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세부 사항은 왜 해군 연합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해상 안전은 테헤란의 약속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합의에는 또한 60일간의 휴전 연장도 포함되어 있어 영구적인 휴전의 여지를 열어줍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민감합니다. 국제 뉴스 자체만 봐도 레바논에서의 긴장, 헤즈볼라에 대한 우려, 이스라엘의 압박, 동맹국들의 불신이 드러납니다. 나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요, 나토는 작전의 주도자로 보이길 원하진 않지만 게임에서 제외된 것도 아닙니다. 후티는 동맹이 모든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많은 동맹국들이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동맹은 임무를 나토의 공식 작전으로 전환하는 것은 피하지만 프랑스, 영국 그리고 파트너들 뒤에 동맹의 정치적 무게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에게 이 메시지는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것은 미국과의 양자간 분쟁에 그치지 않을 것이며 여러 국가들이 국가들의 자유를 지켜보고 지원하는 네트워크가 형성될 것입니다. 후티의 반응은 동맹 내에서의 변화도 드러냅니다. 트럼프는 몇 달간 유럽에 그들 안보와 세계 무역 위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 요구해왔습니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프랑스, 영국 그리고 다른 동맹국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입증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유럽은 기뢰 제거, 레이더, 해양 기술 그리고 계획을 제공합니다. 백악관은 전략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나토는 이를 지원하며 그 결과는 이란 정권이 해협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외교적, 작전적 포위망이 형성됩니다. 논의가 이야기에서 실질적 검증으로 바뀔 때 이란은 입지를 잃게 됩니다. 테헤란은 자신들이 저항했고 대등하게 협상했으며 주권을 지켰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미국의 압박 이후 이 정권이 G7 합의, 나토, 프랑스, 영국 그리고 선박 운항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는 광범위한 연합에 둘러싸여 있다는 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더 이상 이란만의 독점 카드가 아니며 국제적인 통로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위협이나 정치적 대가, 군사적 협박 없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후티의 발언은 미국과 이란의 합의가 서방 전체에 대한 시험대가 되었다는 해석을 더욱 강화합니다. 나토는 동맹국들이 이미 항행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은 기술적 역량을 제공하고 G7은 지원을 하며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의 약속이 시험받는 지점이 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이 이란 정권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됩니다. 저는 밀손 알베스 국제관계 전문가입니다. 저의 목적은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커뮤니티와 더 활발하게 소통해보세요. 윌손 알베스